안녕하십니까. 저는 주영식입니다. 지난 40년 동안 오직 당뇨병 하나만을 연구하며 5만 명이 넘는 환자들을 만나 그들의 눈빛과 한숨 속에서 살아온 한 사람의 의사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아마 지금껏 어떤 의사도 명확히 말해주지 않았을 진실일 것입니다. 충격적일 만큼 솔직하고 동시에 희망을 품은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수십 년의 진료 끝에 제가 얻은 결론은 분명합니다. 당뇨병은 단지 관리만 해야 하는 병이 아니라 개선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기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수천 명의 환자들을 통해 그 가능성을 수없이 확인해 왔습니다. 하루도 거르지 않고 약을 챙기고 있어요. 단 건 입에도 안 대고 밥은 반 공기뿐이고 과일도 조금씩만 먹어요. 그런데도 혈당은 여전히 널뛰고 의사 선생님은 약을 계속 늘리기만 하네요. 도대체 제가 뭘 더 해야 하나요? 이토록 간절하고 애달픈 질문, 저는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식단도 조절하고 정해진 시간에 약도 잘 챙겨 먹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혈당이 요동치고 몸은 점점 더 지치는 악순환 속에서 많은 분들이 자신을 탓하며 괴로워합니다. 가장 힘든 건 평범한 일상이 더 이상 평범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가족들과 마주 앉은 식탁은 큰 고통이 됩니다. 명절날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여 웃으며 떡국에 전을 나누는 그 자리에 김영수 어르신은 오직 삶은 채소만 앞에 두고 앉아 계셨습니다. 손주들의 웃음소리 사이로 혼자서 미소를 지으려 애쓰시던 그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그분은 말했습니다. 서러워요, 선생님. 정말 서러워요. 밤이 되면 또 다른 고통이 밀려옵니다. 당뇨 합병증으로 시력을 잃거나 다리를 절단했다는 남의 이야기가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게 느껴질 때 그 공포는 깊은 잠조차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러다 나도 언젠가 그렇게 될까봐 무서워서 눈을 감을 수가 없어요. 그 순간 제 가슴은 찢기듯 아팠습니다. 김영수 어르신의 떨리는 음성과 눈가에 맺힌 눈물은 단지 당뇨라는 병이 주는 고통이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희망을 갉아먹는 절망의 그림자였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가요? 이 글을 읽고 계신 당신이 만약 끝이 보이지 않는 당뇨의 터널에서 길을 잃은 듯 느껴지고 있다면 부디 지금부터 제가 드릴 이야기에 집중해 주세요. 단 2주, 제가 알려드릴 방법을 실천하신다면 당신의 몸과 마음에서 눈에 띄는 변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저는 오늘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던 아주 단순하지만 강력한 비밀을 공유하려 합니다. 수십 년의 임상과 연구 끝에 밝혀낸 사실. 단 하나의 식품을 매일 섭취하는 것만으로 무려 80%의 환자들이 혈당을 안정시켰고 그중 65%는 복용하던 약의 양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이건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 사람들, 제 환자들이 겪은 변화이며 그들이 스스로 체감한 몸의 회복입니다. 그러니 절대 이 기회를 흘려보내지 마십시오.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주변에 당뇨로 힘들어하는 가족이나 지인이 있다면 꼭 공유해주세요. 이 정보는 단순한 팁이 아닌 누군가의 삶을 되돌릴 수 있는 열쇠가 될 수 있으니까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해볼까요? 주 선생님, 전 단 음식을 아예 끊었는데도 혈당이 자꾸만 올라요. 의사들은 그냥 운동하라고만 하는데 제 나이에 어떤 운동을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이영우 어르신, 올해로 78세. 그의 말 속엔 답답함과 포기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망설이지 않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르신, 안타깝지만 단 것을 끊는 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건 단지 시작일 뿐입니다. 당뇨의 실체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부터 하나하나 알려드릴 그 내용 속에 진짜 변화의 문이 열릴 열쇠가 담겨 있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건강하다고 믿으며 먹고 있던 음식들 중 일부가 오히려 당신의 혈당을 눈 깜짝할 사이에 치솟게 만들고 있다는 점을 알고 계셨나요? 이것이야말로 당뇨 관리에 있어서 가장 간과되고 있는 함정입니다.
수많은 환자들이 단 것만 피하면 된다고 믿으며 그 외의 음식들은 아무 거리낌 없이 섭취합니다. 하지만 이는 진실의 일부분일 뿐입니다. 당뇨라는 복잡한 퍼즐을 풀기 위해서는 단지 조각 하나에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은 과연 당뇨의 진짜 원인을 알고 계신가요? 병의 뿌리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아무리 노력을 기울여도 결과는 늘 같은 자리를 맴돌 뿐입니다. 당뇨가 시작되는 데에는 세 가지 핵심적인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당신의 몸속에서 조용히 그러나 강력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슐린 저항성입니다. 인슐린은 포도당을 세포 안으로 데려가는 열쇠와도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이 열쇠가 점점 녹슬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열어보려 해도 문은 쉽게 열리지 않고 포도당은 혈액 속에 머물며 혈당을 높입니다. 이 현상이 바로 인슐린 저항성입니다. 당신의 세포가 인슐린에 무뎌지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만성염증입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 몸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불씨를 곳곳에 간직하게 됩니다. 그 불씨는 염증이라는 이름으로 시간이 갈수록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전신을 덮쳐옵니다. 특히 정제된 탄수화물, 인스턴트 식품, 트랜스지방과 같은 현대식 식단은 이 만성염증을 부추기는 주범입니다. 제가 지난 30년간 수많은 데이터를 연구하며 내린 결론은 이것입니다. 50대에 시작된 만성염증은 70대에 들어 가장 심각한 수준에 도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염증은 인슐린 저항성을 더욱 악화시키며 당뇨를 조용히 그러나 집요하게 키워갑니다. 세 번째는 장내 미생물의 불균형입니다. 사람의 장은 두뇌보다 더 정교하고 민감한 기관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장 속에는 수십조 개의 미생물이 살아 숨쉬고 있고 이 중 유익균은 혈당을 조절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60세를 넘기면서부터 유익균의 수는 눈에 띄게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통계적으로 60대 이후엔 장내 유익균이 무려 20% 이상 감소한다고 합니다. 유익균이 줄면 당 조절 능력도 함께 무너지고 이로 인해 아무리 조심해도 혈당은 들쑥날쑥 불안정한 상태에 머물게 됩니다. 장이 그렇게 중요할 줄은 몰랐어요. 더구나 당뇨와 연결돼 있다니요. 72세 박순자 할머니의 이 말은 지금껏 수많은 의사들이 설명하지 않았던 아주 중요한 연결고리를 말해줍니다. 장과 당뇨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긴밀하게 연결돼 있습니다. 이쯤 되면 한 번쯤 스스로에게 물어보게 됩니다. 왜 나는 약을 성실히 먹고 단 음식도 끊고 가끔 운동도 하는데 혈당은 좀처럼 안정되지 않는 걸까? 그 해답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세 가지 요소, 인슐린 저항성, 만성염증, 그리고 장내 미생물의 불균형, 이 모두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세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한 가지 식품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답은 생각보다 가까이에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너무 흔하게 보아 놓쳐버렸던 것, 바로 발효식품입니다. 발효식품이요?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가요? 대부분의 환자들이 처음엔 의아한 눈빛으로 대묻습니다. 하지만 과학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발효식품은 인슐린 저항성을 낮추고 만성염증을 완화하며 유익균을 증식시켜 장내 환경을 개선하는 유일한 식품군입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간과해온 바로 그 발효의 힘이 몸속 균형을 되돌리고 혈당을 다스릴 수 있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겉보기엔 그저 평범한 발효식품일지도 모르지만 이 안에 숨겨진 놀라운 힘은 제대로 알고 섭취할 때 비로소 빛을 발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단순한 식품 정보가 아니라 건강을 회복하고 삶의 질을 바꾸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첫 번째,
발효식품은 인슐린 저항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줍니다. 발효의 과정을 거치면서 자연스럽게 생성되는 유산균과 활성 효소들은 우리 몸속에서 인슐린의 작용을 더욱 원활하게 만들어줍니다. 덕분에 소량의 인슐린만으로도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주 선생님, 똑같은 반찬을 먹었는데 혈당이 예전처럼 확 치솟지 않아요. 기적 같아요. 이 말은 69세 김덕수 어르신이 3주간 매일 된장을 섭취한 후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그의 인슐린 감수성은 무려 30%나 향상됐고, 이는 약으로도 쉽게 얻을 수 없는 결과였습니다. 두 번째, 발효식품은 만성염증을 진정시켜줍니다. 프로바이오틱스와 각종 유익균들이 장을 통해 흡수되며 몸 전체의 염증 반응을 완화시키는 항염 효과를 발휘합니다. 염증이 줄어들면 인슐린 저항성도 자연스레 개선되고, 이는 곧 혈당 조절로 이어집니다. 선생님, 관절이 안 아파요. 당뇨약도 줄었고요. 이게 다 된장 덕분인가요? 이정숙 할머니 71세. 제가 조심스럽게 그러나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전통 발효식품의 항염작용은 여러 만성질환을 가라앉히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셋째, 발효식품은 장내 미생물 환경을 건강하게 되돌려줍니다. 수천 종의 유익균이 살아있는 이 식품은 장내 세균총의 균형을 회복시키고 나쁜 균을 억제하며 장을 활기차게 움직이게 만들어줍니다. 이제는 아침에 눈을 뜰 때 기분이 상쾌해요. 화장실도 편하고 혈당도 안정적이에요. 이건 74세 박종우 어르신의 체험담입니다. 그는 매일 아침 된장국 한 그릇으로 삶의 리듬을 다시 찾았다고 말했습니다. 장 건강과 당뇨는 생각보다 훨씬 더 깊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발효식품이 가장 뛰어난 효과를 보일까요? 저는 지난 수년간 1000명이 넘는 당뇨 환자들과 함께 다양한 발효식품을 실험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탁월한 효과를 나타낸 것이 바로 전통 방식으로 자연 발효한 된장이었습니다. 된장이요? 그냥 마트에서 파는 된장도 괜찮은가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하지만 제 대답은 단호합니다. 아쉽지만 아닙니다. 대부분의 시판 된장은 공정 속도를 높이기 위해 인공 첨가물을 넣거나 발효 시간을 대폭 줄입니다. 그 결과 우리가 원하는 유익균은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진짜 효과를 원하신다면 반드시 6개월 이상 자연적으로 숙성된 전통 된장을 드셔야 합니다. 이 된장에는 수십 종의 유익균과 천연 효소가 살아 숨쉬고 있으며 혈당과 인슐린 대사를 조절하는 이소플라본 성분 또한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이처럼 된장은 단순한 양념이 아닙니다. 전통의 지혜가 깃든 몸을 살리고 삶을 바꾸는 힘을 품은 발효의 결정체입니다. 물처럼 흘러가는 일상 속에서 우리는 때때로 아주 작고 소박한 것들이 우리 몸에 얼마나 깊은 영향을 미치는지를 잊곤 합니다. 발효식품, 그 중에서도 전통의 방식으로 오랜 시간 자연과 함께 익어간 식품들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 속에는 단순한 맛을 넘어서 건강을 회복시키는 놀라운 힘이 숨겨져 있습니다. 전통 된장에는 단순히 유산균만이 아니라 장내의 건강한 생태계를 지탱해주는 프리바이오틱스까지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은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 장 속 유익균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도와주는 조력자 같은 존재죠. 시판 된장 먹을 땐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요. 그런데 전통 된장으로 바꾼 지 2달 만에 혈당이 정상이 되었답니다. 68세 최영희 할머니의 이 말은 단순한 체험담이 아닙니다. 수천 명의 사례 속에서도 드문 자연 발효의 위력을 증명한 생생한 목소리입니다. 된장 외에도 우리 주변에는 몸에 유익한 발효식품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인공 감미료 없이 자연스럽게 숙성된 전통김치, 고소한 풍미를 지닌 청국장, 장 건강에 이로운 발효식초, 신선하고 상큼한 풍미의 콤부차까지. 이들은 모두 인슐린 저항성 개선, 염증 감소, 장내 미생물 균형 회복이라는 3가지 핵심 효능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모든 발효식품이 똑같은 효과를 내는 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현대적인 공정에서 빠르게 만들어지는 제품들은 유익균이 살아있을 시간이 짧고 그 수 또한 미비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 가지 분명한 기준을 알려드립니다. 자연 그대로 시간의 흐름에 맡긴 발효. 이것이야말로 발효식품의 진짜 가치를 살리는 길입니다. 김치를 고를 때는 인공 첨가물 없이 자연 숙성된 것을 선택하세요. 청국장은 공장 대량 생산품보다 작은 규모에서 전통 방식으로 만든 것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발효식초는 사과나 현미처럼 자연 그대로의 재료로 만들어진 것을 택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귀한 발효식품들을 하루 일상 속에 어떻게 잘 녹여낼 수 있을까요? 아침 식사에는 된장국 한 그릇을 드셔보세요. 진한 국물 속에 두부, 미역, 시금치, 버섯처럼 섬유질 풍부한 채소들을 함께 넣으면 더욱 좋습니다. 이 한 그릇이 하루 내내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든든한 기반이 됩니다. 된장국을 아침마다 챙겨 먹기 시작한 이후로 공복 혈당이 30이나 떨어졌어요. 지금은 하루도 거르지 않아요. 이 말은 72세 박영수 어르신께서 하신 이야기입니다. 점심 식사에는 전통 발효 김치를 꼭 곁들이세요. 배추김치, 열무김치, 깍두기, 종류는 다양해도 효과는 동일합니다. 김치 속 유산균은 장내 유익균의 균형을 되살리고 인슐린 저항성을 줄여줍니다. 점심마다 김치를 넉넉히 먹으면 식후 혈당이 덜 오르더라고요. 특히 3주 이상 익힌 김치가 효과가 더 확실했어요. 이순자 할머니의 체험담은 수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자아냅니다. 저녁엔 청국장찌개나 된장찌개로 하루를 마무리해보세요. 청국장에는 발효 중 생기는 특별한 효소, 나토키나제가 포함되어 있어 혈류를 개선하고 당 대사를 원활하게 만들어줍니다. 청국장을 저녁으로 먹고 자면 다음날 공복 혈당이 훨씬 안정돼 있어요. 처음엔 냄새가 좀 강하게 느껴졌지만 지금은 그 향도 입맛을 돋우더군요. 최영호 어르신의 말처럼 청국장은 시간이 지날수록 입맛도 몸도 사로잡는 깊은 매력을 품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식이 생각나는 오후나 밤늦게는 단 것을 찾지 마시고 발효식초 한 큰술을 물에 타서 마셔보세요. 몸은 물론 입안까지 개운해지며 혈당 급등을 막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하루 3번 전통 발효의 지혜를 담은 식사를 꾸준히 실천해보세요. 몸은 자연의 시간을 기억하고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게 변화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사과 식초나 현미 식초처럼 자연에서 온 재료로 정성껏 발효된 식초 한 잔은 단순한 음료를 넘어 혈당을 급격히 끌어올리려는 몸의 움직임을 조용히 진정시켜주는 자연의 방패와도 같습니다. 달달한 게 자꾸 당기더라고요. 그런데 식초물을 한 잔씩 마시기 시작하니까 그 욕구가 서서히 사라졌어요. 혈당도 더는 요동치지 않고요. 지금은 오후만 되면 그 한 잔이 당연한 일상이 되어버렸죠. 김정숙 할머니의 이 고백은 단순한 습관의 변화가 삶의 균형까지 바꾸어 놓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하루 세끼 정성과 시간으로 익은 발효식품을 꾸준히 챙겨 드시고 간식이 생각날 땐 달콤한 유혹 대신 식초 음료로 입과 몸을 달래보세요. 그렇게만 실천해도 혈당 수치는 어느새 눈에 띄게 안정되는 변화를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단 하루, 이틀의 시도에 그치지 않는 지속성입니다. 최소한 2주 이상, 가능하다면 삶의 일부처럼 매일 실천해야 진짜 변화가 시작됩니다. 주 선생님, 정말 발효식품만으로 당뇨가 나아질 수 있어요? 이 질문은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듣는 말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저는 늘 같은 마음으로 답합니다. 예, 가능합니다. 하지만 올바른 발효식품을 지속적으로 드셔야만 합니다. 75세 이영수 어르신이 처음 제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셨을 때 그는 이미 인슐린 주사를 의지해야만 할 정도로 혈당이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약도 식단도 효과가 없던 상황이었죠. 그런데요, 그는 석 달 후 이전과 전혀 다른 얼굴로 다시 제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선생님, 요즘은 인슐린 주사 없이도 혈당이 안정돼요. 믿기지 않죠? 저도 그래요. 정말 기적 같아요. 그의 말은 단순한 숫자의 변화가 아니라 절망 속에서 다시 삶을 붙잡은 한 사람의 감격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출 수는 없습니다. 발효식품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진짜 변화는 무엇을 먹느냐만큼 어떻게 먹느냐에도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드릴 이야기는 여러분이 실천하는 노력의 효과를 배가시켜줄 아주 중요한 식사법입니다. 당뇨 식단이라고 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밥을 줄여야 한다, 굶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이건 명백한 오해입니다. 사실 진짜 중요한 건 양이 아니라 순서입니다. 같은 반찬, 같은 밥이라도 무엇부터 먹느냐에 따라 혈당 상승폭이 무려 50%까지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건 수많은 과학적 연구로도 입증된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당뇨 환자에게 가장 이상적인 식사 순서는 어떻게 될까요? 가장 먼저 식사의 첫 입은 반드시 채소로 시작하세요. 쌈, 채소, 나물 무침, 생채 혹은 신선한 샐러드처럼 섬유질이 풍부한 채소는 위장에 가장 먼저 닿아 이후 들어올 음식들의 소화 속도를 천천히 그리고 부드럽게 조절해줍니다. 식이섬유는 단순히 장을 청소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탄수화물의 흡수를 늦춰 혈당을 부드럽게 올려주는 정교한 조율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채소를 충분히 즐긴 다음에는 단백질 반찬을 이어서 드세요. 고기, 생선, 두부, 달걀 등 단백질은 근육을 지키고 인슐린 감수성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 순서를 지키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식탁은 더 이상 위험한 혈당 급등의 현장이 아니라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치료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남은 이야기는 그 다음 단계에서 이어가겠습니다. 생선, 두부, 달걀, 그리고 기름기 없는 살코기. 이처럼 단백질이 풍부한 식품들은 단순한 영양 공급원을 넘어 혈당의 급격한 상승을 억제하는 든든한 방패 역할을 해줍니다. 단백질은 소화를 천천히 진행시켜 당분이 급히 흡수되는 것을 막아주고 동시에 오랫동안 포만감을 유지시켜 과식을 막는 데에도 큰 역할을 합니다. 두부나 생선을 먼저 먹고 밥을 나중에 먹으니 양이 적어도 배가 든든하더라고요. 게다가 식후 혈당도 전보다 훨씬 안정적이었어요. 이정숙 할머니의 경험은 단순한 식사 순서 변화가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원칙, 밥, 빵 같은 탄수화물은 마지막에 드셔야 합니다. 이미 채소와 단백질로 어느 정도 포만감을 느낀 상태에서 탄수화물을 섭취하면 급격한 혈당 상승 없이 천천히 흡수되어 몸이 훨씬 더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난 평생 밥부터 퍼먹고 살았는데 순서를 바꿨더니 밥 먹고 2시간이 지나도 혈당이 200에서 140으로 뚝 떨어지더라고요.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 이렇게 먹었지. 박종호 할아버지의 말처럼 음식의 순서를 조정하는 단순한 변화만으로도 몸 안의 수치가 놀랄 만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식사량은 그대로 두고 단지 무엇부터 먹느냐만 바꿨을 뿐인데 식후 혈당 수치가 200에서 150으로 내려갔다는 박영자 할머니의 경험 역시 같은 사실을 뒷받침합니다. 너무 간단해서 처음엔 믿기 어려웠어요. 근데 직접 해보니 결과가 말해주더라고요. 게다가 식사 전에 발효식초 한 큰술을 물에 타 마시는 습관까지 더한다면 혈당 억제 효과는 한층 더 확실해집니다. 발효식초에 함유된 아세트산은 위에서 음식의 소화를 천천히 진행시키며 동시에 인슐린에 대한 세포의 민감도를 높여 혈당이 천천히 오르도록 도와줍니다. 밥 먹기 전에 식초물을 한 잔 마시는 것만으로도 식후 혈당이 30에서 40 정도는 낮아지더군요. 이제는 식사 전에 꼭 챙겨 마십니다. 김정수 할아버지의 진심 어린 고백은 발효식초의 진짜 힘을 증명해 보입니다. 자, 이제 몸에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운동법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주 선생님,
저는 나이가 많아서 운동은 좀 무릎도 안 좋고 허리도 자주 아파요.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제가 드릴 제안은 결코 무리한 운동이 아닙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식후 혈당 안정화 걷기입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15분 이내에 단 10분만 천천히 걷는 것. 그게 전부입니다. 놀랍게도 연구에 따르면 식후 가벼운 걷기만으로도 혈당 상승을 최대 4%까지 줄일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식후에 몸을 움직이면 근육이 당분을 에너지로 흡수하게 되고 그 결과 혈액 속의 포도당 농도가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이죠. 특히 다리 근육은 우리 몸에서 가장 크고 강력한 근육 집합체이기 때문에 단순히 걷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양의 포도당을 소모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식사 후 짧은 산책은 약보다 강한 혈당 조절의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크게 움직이지 않아도 됩니다. 천천히 자신의 호흡에 맞춰 걷기만 해도 몸은 그에 반응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영숙 할머니는 처음 제게 다소 회의적인 얼굴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생님, 겨우 10분 걷는다고 뭐가 달라지겠어요? 나는 1시간이나 운동해도 혈당이 그대로던데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곧 겪게 될 변화를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그녀의 표정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간단한 걸 왜 진작 몰랐을까요? 밥 먹고 딱 10분만 걸었을 뿐인데 혈당이 훨씬 덜 오르네요. 늘 200을 넘기던 수치가 이제는 150 근처에서 멈춰요. 정말 신기해요. 이처럼 기적 같은 변화는 복잡하고 힘든 방법이 아니라 작지만 지속 가능한 습관에서 비롯됩니다. 걷는 것이 어렵다고요? 괜찮습니다. 반드시 밖으로 나가지 않아도 됩니다. 앉은 자리에서 다리를 번갈아 들어 올리는 동작, 제자리에서 무릎을 천천히 굽혔다 펴는 동작, 팔을 원을 그리듯 천천히 돌리는 동작, 이 모두가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단 하나, 식사 후 가만히 있지 않고 근육을 부드럽게 움직여주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혈당을 바꾸는 첫걸음이 됩니다.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린 핵심 3가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아침을 전통 된장국 한 그릇으로 시작해보세요. 단순한 국이 아닙니다. 6개월 이상 자연 발효된 된장으로 끓인 국은 장내 유익균을 살려주고 하루 내내 혈당을 부드럽게 관리해줍니다. 점심에는 충분히 익은 김치를 곁들이고 저녁에는 청국장찌개로 마무리해보세요. 이 3가지 발효식품만으로도 장내 환경은 눈에 띄게 달라지고 혈당도 점차 안정을 찾아갑니다. 둘째, 식사의 순서를 바꿔보세요. 밥이나 빵을 먼저 먹는 습관에서 벗어나 채소부터 먼저 드십시오. 쌈채소, 나물, 생채류는 섬유질이 풍부하여 포도당의 흡수를 지연시킵니다. 그 다음은 단백질, 생선이나 두부 같은 반찬으로 위를 채우고 마지막에 밥을 소량 드세요. 이 단순한 순서만 지켜도 식후 혈당의 상승폭이 절반 가까이 줄어드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셋째, 식사 후 소파에 눕거나 TV 앞에 가만히 앉아 계시지 마시고 천천히 10분간 몸을 움직여 보세요. 집안을 한 바퀴, 마당을 몇 걸음, 혹은 복도를 따라 조용히 걸어보는 것만으로도 식후 혈당 상승률을 무려 40%까지 낮출 수 있습니다. 이 3가지, 전통 발효식품, 식사 순서 조절, 식후 걷기, 이 단순한 실천만으로도 혈당 관리는 놀랍도록 쉬워질 수 있습니다. 김영호 할아버지는 이 3가지를 매일 실천한 지 한 달 만에 공복 혈당이 180에서 130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석 달이 지났을 때 당뇨약의 복용량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아직 시작에 불과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훨씬 더 충격적이지만 꼭 알아야 할 내용. 당뇨 환자가 절대 먹어서는 안 되는 가짜 건강식품 3가지. 그리고 혈당을 부드럽게 낮추는 황금식품 조합에 대해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다음 이야기를 놓치지 않기 위해 지금 이 순간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을 해두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해 꼭 필요한 정보들을 계속해서 전해드릴 테니까요. 당뇨는 결코 평생 약에 의존해야만 하는 병이 아닙니다. 오늘 알려드린 이 작은 실천들이 내일의 건강한 삶을 바꾸는 커다란 변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시작해봅시다. 오늘이 여러분 건강 여정의 첫날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